안녕하세요. 테슬라의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는 호재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3 하이랜드입니다. 6월에서 7월가량 올 여름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는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모델 3 리프레시된 디자인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판매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고, 전체적으로 차 모양이 약간 더 날렵해진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 테슬라 주주분들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밑에 보이는 버전보다는 뭔가 세련된 모습들도 보이고, 젊은 층들에게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한 모델 3 가격대가 사실상 젊은 층을 노리는 가격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사이버트럭 3분기 출시를 현재 앞두고 있는데요.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해서 여러가지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종합을 해보자면 테슬라의 모델 3 하이랜드랑 사이버트럭이 대략 3분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한 그 예측치에는 모델 3의 하이랜드와 사이버트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테슬라는 충분히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판매 대수를 올리지 않을까요? 현재 모델 3의 판매량을 약 50만 대 정도로 올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리프레시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모델 3 판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사이버트럭의 출시와 함께 새로운 매출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기존 목표였던 180만 대 달성은 더욱더 쉽게 갈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꿈틀거리면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가 순풍을 타려면 매크로도 중요하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우리는 3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폴란드 쪽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은 그야말로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달인데 이미 작년 판매량을 넘어서 버렸죠. 아마도 모델 Y의 판매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할 텐데, 여기에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투입이 된다라면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포텐셜이 터지는 것은 유럽 시장입니다. 기가 베를린을 주주분들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이 ID4로 저러고 있을 때 지금 빨리 모델 Y로 점령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더 올리면서 마진율을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델 Y가 너무나도 잘 팔립니다. 너무나도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당연한 이치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적인 부분 격차는 조금 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근에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형 프랑스 대통령, 한국 대통령, 확실하게 급이 다릅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은 프랑스 쪽에도 어떠한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 많은 주주 여러분들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CNBC에서 일론 머스크 형의 인터뷰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바쁘게 지내시죠. 확실하게 기업의 오너는 이렇게 바빠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주주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요약을 드리자면 단기 호재 두 가지, 모델 3 하이랜드와 사이버트럭의 출시가 3분기이고 또 다른 매출을 잡으면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대수가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순풍의 바람은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대주주 사우디 국부 펀드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현재 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중 1등은 여전히 계속해서 루시드 그룹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버가 있는데요. 루시드가 우버랑 파트너가 되면 정말로 베스트인데, 우버도 지금 전기차를 같이 파트너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우디 국부 펀드 쪽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확실하게 현재 루시드는 PIF의 도움이 간절한 상태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페덱스, 알리바바, 월마트 같은 기업들도 보이는데요. 사실 루시드의 강점이 상용차 벤에서 나옵니다. 에드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시드의 소형화 모터부터 파워트레인 기술력, 사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걸수록 루시드의 기술력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우디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베스트인데, 루시드가 상용차 부분에 진출할 가능성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현재 빈 살만이 형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루시드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PIF의 포트폴리오 1등은 루시드 그룹이고 빈살만이 형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루시드입니다. 처음에 루시드 투자할 때 분명히 에티바, 상업용, 벤, 에드나 이걸 보고 투자를 했을 텐데 왜 이 기술을 놀리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만 활용을 한다라면 먼저 중동 지역의 물류회사랑 파트너십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언가 공격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현재 루시드의 주가는 충분히 기술 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왜냐면 루시드가 1분기 때 150밀리언 매출을 일으켰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3빌리언이죠. 그에 반해서 폴스타는 12,000대나 팔았고 매출은 546밀리언인데 시가총액은 8빌리언. 결국 현재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기술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기술적인 밸류에이션을 활용을 해야죠. 최근에 루시드의 활동을 보고 있으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을 쓰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영업 쪽에 조금 더 힘을 쓰면 어떨까? 기술 영업 부분에서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르쉐의 타이칸이 200만원 가량의 가격 인상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브랜드 파워 덕분에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이칸 트림 가격대를 보시면 루시드 에어보다 비싼 편인데요. 거기에다가 주행 거리는 원래 별로였습니다. 원래 포르쉐는 전기차를 그렇게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판매 1위입니다. 럭셔리 전기차 세단에서. 그만큼 포르쉐의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라는 것이고 돈 좀 가지신 분들은 포르쉐를 몰고 싶은 것이겠죠. 하지만 현재 루시드의 최고 경쟁 모델은 타이칸이 아니고 바로 카이엔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카이엔 하이브리드를 살 수 있는 고객층을 나중에 그래비티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포르쉐의 브랜드 역사를 루시드가 단기적으로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영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미 사우디 국부 펀드와 함께 기술 영업을 진행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가장 열받는 것은 사파이어. 이거 사실 기대치는 0%입니다. 사파이어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결국 제로백 최고 속도 1200마력인데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조금 더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침투해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루시드 호재는 뜨고 있습니다. 무려 7대나 딜리버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인지, 설마 이렇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루시드 에어 소량으로 딜리버리 시키면서 PIF의 돈만 계속 까먹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중국 기업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루시드는 빨리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빠르게 스피드감 있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처럼 느긋하게 홍차 마시고 있을 시간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